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것은 눈, 김수영의 눈이고, 이게 시험 범위죠? 어, 이거 한번 전체적인 내용 흐름 보도록 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되짚어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필기는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뭐, 안 적혀 있는 거 있으면 좀 옮겨 적으시고, 새로 알았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메모를 해두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자, 김수영은 누구라고 했냐면 참여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도 사람? 1980년도 사람. 198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독재 정권이 있었다고요. 알죠? 우리 5.18 1980년 5월 18일이죠? 네. 그래서 이때 전두환, 박정희 이제 이 사람들이 있었던 세대에 김수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때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위예요, 시위. 시위, 대학생도 시위하고, 교수도 시위하고, 직장인도 시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고 봤느냐? 아니죠.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아주 끝까지 누릅니다. 이것이,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누르는 것에 대해서 누르는 거?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해. 그냥 이대로 살래. 바뀔 게 보이지도 않아. 안 바뀔 것 같아. 하고 포기하고 이 억압받고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 와, 진짜 바뀌어야겠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도저히 성질 나서 가만히는 못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운동했다고요. 그러면 이 김수영의 눈 같은 시는 어떤 시냐? 젊은 시인, 화자 자신 혹은 동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기침을 하자,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 하는 시가 이 눈입니다. 한번 빠르게 다시 읽어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는 문장 구조 반복하면서 어땠냐면 앞에 내용이 하나씩 추가되죠. 우리 이거 점증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점증도요. 어떻게 되냐면 다 대부분의 연이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열어 보라고 마음 놓고 보라고 기침을 하자. 우리 이것도 점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처음에 기침을 하자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더 내용의 길이가 길어지고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점증법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변주하죠. 어떻게 해? 3년은 점증법은 아니죠. 3년은 점증법은 아니기 때문에 점층적인 구조가 반복되는데 여기는 잠깐 다르다. 3년은 점증법이 아니다.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4년도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가래 뱉자라는 거 뭐예요? 기침하자라는 거죠. 가래 뱉을 때 어떻게 해? 큼큼 하면서 기침해가지고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점증법이죠. 이것도 하나의 점증법인데 이제 식구를 조금 바꿔가지고 식구, 씨의 단어, 구절을 바꿔가지고 점증을 하는 식구 바꿈, 변주 하면서 점증을 하는 그럼 점증법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점증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침을 하자라는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눈은 살아있는데 이 눈은요, 어떤 눈이냐면요, 그, 어, 순수, 순수함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순수함은 것은 살아있다. 순수한 것은 어떠냐면요, 이 저항할 것, 독재 정권에 대해서, 독재 정권은 어때?
불순하잖아. 순수하지 않잖아.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투지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은 살아있다. 혹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역사는 살아있다. 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더 편해서 역사라는 단어로도 사용해 볼게요. 역사는 살아있어. 떨어진 역사는 살아있고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눈은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젊은 시인들에게 지금 젊은 시인에게 하는 말이죠. 젊은 시인에게 어,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저번에 문제 풀다가 나왔죠. 그, 그 바뀌는 기점을 뭐라 그러죠?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전환점. 젊은 시인이 어, 계기라고 합시다. 젊은 시인에게 계기가 됩니다. 어떤 계기가 되냐면 기침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김수영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기침을 하자라는 건데 기침을 왜 하자라고 하는 거냐면 눈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눈을 좀 봐. 눈 살아있지? 근데 우린 뭐 해? 왜 우린 기침 안 해? 순수한 것은 살아있잖아. 역사는 살아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왜 안 해? 라고 해가지고 젊은 시인이 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 기침은요, 내가 어마어마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즉, 자기 정화 행위. 너 스스로라도 너 혼자서라도 네 자체를 깨끗하게 해봐. 스스로라도 좀 바뀌어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이 젊은 시인은요, 어떠냐면요. 뒤에 가서 보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입니다. 근데 이 젊은 시인이 지금은 어떠냐면 기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보라고, 기침을 하자. 이전에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 놓고, 애들은 어떻게? 입도 가리고, 저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컬럭컬럭컬럭컬럭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래, 그냥 대놓고 기침해. 괜찮아. 마음 놓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막, 억압하는 세력이 없어졌냐? 라는 것은 아니고, 억압하는 세력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 더 이상 죽는 게 두려워서 눈치 보고 기침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눈이 살아있냐고면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것.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 이 한 번 바쳐가지고 싸워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침을 하는 시인들을 위해서 기침을 하는 시인을 위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눈의 생명력이 지금 돋보입니다. 자, 기침을 하자. 어떻게? 이 기침은 뭐냐면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입니다. 내 안에 불순한 것 뱉어내는 그런 기침을 하자, 저항하자라는 것이고 젊은 시니어 기침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 도리 후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이 밤 동안은요, 내가 기침을 참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내 목에 가래가 이렇게 드글드글 쌓였다라는 겁니다. 이 기침을 하지 못했던 시대,
당연히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침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럼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이 억압받는 동안 쌓인 내 마음속에 불순한 것들 이거 마음껏 뱉어내자. 어떻게? 기침해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순수해지자. 순수해지자. 순수한 삶을 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의지. 그리고 더 하나 더 나아가서 보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왜 참여 시인이라고 했냐면 무엇을 하자 우리 같이 이 시대에 동참하고 참여해가지고 어떤 걸 깨어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눈 같은 문제는 다음에 더 해줄 테니까 그때 풀면서 개념들 추가로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 봅시다. 자, 안녕.